정석입니다. 오겠죠, 뭐. 특별히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오겠죠. 연습 문제, 과제 나갔던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정석 연습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는 47페이지네요. 47페이지에 2-3번.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9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y는 a에 x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네요. 자, 이거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인가요? 점이 고정된 친구인가요? 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이 고정되어 있는 친구예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2,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현재 a인 친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y는 2a 괄호치고 x-1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점이 고정된 거예요? 기울기가 고정된 거예요? 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이 고정되어 있냐면 1,0이 고정되어 있죠. 기울기는 얼마예요? 2a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a가 뭐라고 나왔어요?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앉으시고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a, 기울기 2a 이 친구들 모두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증가함수인데 얘 기울기 a, 얘 기울기 2a 그럼 얘가 더 크네요. 얘가 더 가파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a인 친구를 이렇게 그려내면 평행선을 그린다고 치면 기울기가 2a니까 더 누워야겠어요? 타이트하게 올라가야겠어요? 타이트하게 올라가야죠. 기울기가 2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그림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이건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밑변으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밑변으로 설정했고 길이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의 y 좌표가 높이가 될 겁니다. 근데 넓이가 9가 되려면 높이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는데 9 나오려면 여긴 6이어야죠. 그럼 이 점의 y 좌표가 6이라고요. x 좌표 몰라요?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k, 6이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면서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한 거죠. 위에 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니까 저기다 넣어서 6은 a,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면 6은 2a,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미지수 2개씩 2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연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A가 곱해져 있는 게 공통인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양변끼리 나누셔도 됩니다. 네, 0이 아니란 조건이 붙어 있어요. A가 양수라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K-1은 A, K 플러스 2 해서 A를 약분하고 시작을 하셔도 된다고. 됐죠? 그래서 K값 얼마인지 구하면 대입해서 A값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직선식이 나올 겁니다. 양수 A만 구하면 되네요. 이 문제에선. 됐습니다.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 네, 됐습니다. 누가 욕을 하고 있나 봐요. 자, 2-5번입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림해줘. 문제에 나와 있는 개수들이 모두 나와 있는 친구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내년도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내후년 정도 고등학교 갔을 때 문제를 너무 많이 봐서 이 문제는 그림 안 그려도 해결되는 문제야가 명확하면 그때는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려주세요. 실제 쓰일지 안 쓰일지 여러분이 중간 과정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려주세요. 자, x-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란 친구네요. 그럼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나왔냐? 두 번째 친구는 3x 플러스 2y는 12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가 있어서 좀 그지 같긴 한데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 됩니다. 어이구, 6이네요. 그러면 1, 2, 3, 4, 5, 6, 뭐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고요. 기울기 음수니까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거 되려면 4 찍으면 0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4 해서 4를 찍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교점이 있어요. 필요하면 구할 겁니다. 교점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방법 자체는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 있는 친구는 kx-y는 k-1이래요. 이거 고정적으로 그려낼 수 없어요. k 때문에. 근데 기울기 이거 모르죠? 그럼 이거 지나는 점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k로 묶으면 x하고 이거 넘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하고 이거 넘기겠습니다. y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k 값에 관계없이 이걸 0으로 만드는 1, 이걸 0으로 만드는 1. 그래서 1,1을 지난다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무엇을 만들지 않으려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얘랑 평행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든지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든지 하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평행하다니까 기울기 구해서 이거 기울기 찾아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그때 선생님 몰라도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야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개수비 보여드린 거 있어요. 그걸로 푸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기울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교점 찾을 거예요. 누구랑? 얘랑. 누구? 얘의 교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y 없애는 구조로 갈까요? y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2x 플러스 2는 12이니까 5x는 10, x는 얼마?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y는 얼마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3이네요. 그럼 여기 2,3이고요. 이 직선은 얘가 2,3을 지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에 2 넣고 y에 3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게 하는 k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선생님하고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풀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설명은 안 했어요. 평행, 교점 지난다 해가지고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계산만 해서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손도 댈 수 없게 됩니다. 손도 댈 수 없게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 친구들을 잘 정리해서 만약에 여기를 무조건 지나게 만들죠? 그러면 평행하다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게 쓰입니다. 또는 적절히 움직여서 K값에 관계없이 늘 삼각형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찍히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결론만 가져가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다 보고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네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가 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시기에는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그림 정확히 그리고 이게 변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유형별로 하는 건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그림 그리세요. 이 그림 그리는 게 선생님이 이제 고3 수리논술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때려 죽여도 그림을 안 그리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 시기에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만 그리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금 안 하면 사실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그때부터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100에 99는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시고요. 선생님 주말에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 다니고 있고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CPA였나? 하여튼 뭐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리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뭐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는 내가 안 가르쳤어요. 고2 때까지 가르치고 고3 때는 걔가 혼자 공부했는데 그때 걔가 했었던 게 뭐냐면 기출문제집, 수능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난 시키진 않았는데 걔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적분2예요. 미적분2. 미적분2에 있는 문제집에 나온 모든 그래프들을 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계산 결과만 띡 가져가지 마시고 그림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하세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는 거 할 거고요. 당연하지만 절대값 들어있는 걸로 시험 볼 겁니다. 한 4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하나에 2차 3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 그거 만점이에요. 못하면 나올 겁니다. 예, 추가 수업 나올 겁니다. 추가 수업 나올 거고요. 추가 수업은 100개 그리고 갈 겁니다. 방학 때 한 거 알죠, 여러분? 선생님하고 했던 그 100개 그리고 갈 거예요. 다시 그릴 겁니다. 얼마나 옛날에 처음에 했었던 친구들은 3,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못 그리면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 못 따라와요, 사실은. 그걸 못 그릴 정도. 예? 아니요, 그래프 그린다니까요. 그래프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려요. 그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보강에 나오면 됩니다. 무슨 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2차 함수, 1차 함수, 절대값 들어간 2차 함수, 절대값 들어간 2차 함수 이런 게 있어요. 100개 있습니다. 시험도 그냥 네, 맞아요. 시험도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언제 보나요? 그냥 맞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번 주쯤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방학 때 수업했었던 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 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힘들고 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에 두려움은 없잖아요. 최소한. 이꾼 그러면 또 이렇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정도 고통이 없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하고 하기 전에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직선을 그려낼 줄 몰랐죠? 이 식을 보고 그냥 직선이야 라고만 생각했지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걸 회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사실은 공부는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선생님 그 학원 초창기 시작할 때는 일산에서 했거든요. 일산 아니구나. 강남에서 하긴 했는데 조금 이후에 일산에서는 학원 중에 12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는 학원도 있었어요. 네, 그런 학원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그래프 그리고 심지어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이런 것만 그리게 시키는 그게 메인인 학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수학의 한 80% 정도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20%가 확률이나 수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토요일일 겁니다. 토요일 1시 안 돼요. 일요일날 선생님 쉴 겁니다. 일요일날 쉬었는데 개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쉴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일요일날 나올 겁니다. 니네도 나와야죠. 그 100분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100분 테스트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신 분들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별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그때 그거 해요. 기출 변형 문제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서 푸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는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기출 문제만 풀고 틀린 거 고치고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개인적인 질문이랑 역시 기출 문제 조금 풀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서 주말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기출 문제를 푸는 양이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100분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100분 테스트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100분 테스트 안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시간 약속 잡아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긴 할 건데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극 J입니다. 근데 원래 J는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극 J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1주차에 해야 되는 거, 2주차에 해야 되는 거, 3주차에 해야 되는 거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점수까지 해서 주말마다 부모님들한테 진척도가 나갈 겁니다. 점수 포함해서요. 성적표가 주마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제를 안 해와서 기출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다. 뭐 과제 블랙라벨 해야 되는데 블랙라벨은 어디 번호 600번까지 중에 어디 번호까지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내드릴 거고, 그거를 다 하면 사실은 학교 시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않으면 보통은 90점 중반? 하나 틀리거나 뭐 다 맞거나 이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엄청 어려우면 걱정할 거 없어요. 망했어요. 니네만 어려울 거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도 어려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번에 수학쌤이 굉장히 빡세신 분. 괜찮아요. 진아. 우리 시험 대비도 개빡세게 합니다. 우리 시험 대비도 개빡세게 해요. 물론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쉬운 것만 대충 풀고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이제 3월 되면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상담하는데 상담 어머님들 했었을 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그거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둔 거라고, 전에 있던 학원을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대비 때 문제를 거의 안 풀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는데 학원에서 프린트 풀이를 안 해줬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시험 전날인데 그날까지도 그 학교 프린트 풀이를 안 해줬다. 혹은 교과서도 안 풀었다. 기출문제도 안 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 풀어요. 다 풀죠. 교과서 풀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풀 거고요. 학교 프린트 유사 문제 풀 거고요. 본인들 틀린 문제 모아서 풀 거고요. 기출 문제 풀 거고요. 기출 문제 유사 문제 풀 거고요. 다 풀 거예요. 프린트에 문제가 프린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니, 문제 시험 없어. 프린트에 문제가 없다. 없어. 그런 프린트 말고요. 학교별로 그런 문제를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그거 다 할 겁니다. 그거 할 거고요. 학교별로 교과서 다 출판사 다 다른 걸로 나눠가지고 다 나눠줄 겁니다.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들이 안 한 거거나 학원이 병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보통은 두 가지가 콜라보가 많습니다. 애들도 안 하고 학원도 안 챙겨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못 따라와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못 따라와서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쉬운 문제까지만 하고 맙니다. 그 대신 엄마한테 얘기하죠. 시험 성적 안 나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쉬운 것만 풀고 좋은 점수 나오길 바라면 양아치죠. 예. 우연히 시험이 쉬워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만큼만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근데 애가 못 따라가니까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은 시험 대비 들어가면 초반에 개빡세게 합니다. 후반에는 개인 오답만 계속합니다. 시험 대비 얼마나? 시험 대비는 시험 대비는 4주 할 거고요. 직전에는 선생님 늦게까지 안 잡아놓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주의예요. 시험 전날 늦게까지 수학을 하는 건 이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험 전날에는 선생님 보통 2시간 내외면 끝납니다. 시험 전날엔 2시간 내외만 하고 집에 가요. 화이팅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화이팅 이렇게 한다면 파이파이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시험 전날에 막 10시까지 남아서 하는 경우 없습니다. 보통 시험 때는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한 2시쯤 와요, 학원에. 그래가지고 5시 전에 끝나고 다 갑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늘 그 이야기를 미리 해요. 지금 이렇게 불안할 거면 4주 전에 하지 그랬냐.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수학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늦은 겁니다. 수학은 마지막 날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10시, 11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멍한 상태로 시험 보러 가면은 계산을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1시면 무조건 끝날 거고요. 10시, 11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시험 4월 초에 들어갈 건데 그때 초반에 개 많이 할 거예요. 뒤에 갈수록 여러분들이 선생님 경험상 다른 학원 숙제가 개 많아요. 특히 영어가 같이 치입니다. 영어는 본문 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4월 초에 우리 문제 개 많이 나갈 거예요. 개 많이 나가고 2주 정도 지나죠? 그러면 이제 2개만 남습니다. 개인 오답하고 기출 문제.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좀 어려운 모금 같은 경우에 학교 프린트 조금 더. 이 정도만 남고 계속 기출 풀고 와서 오답하고 기출 풀고 오답하고 그러다 가요. 네. 주면 그때 가지고 오세요. 주면 바로 가지고 오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는 개빡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아니요. 다른 길까지는 찾을 거 없고 그냥 개인이 실수 많이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실수 줄이는 방법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매일 테스트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풀어야 문제 푸는 감각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와서 덮쳐서 이 세계 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그 특목고를 가려고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신 분들 빼고는 그냥 실력이 올랐으니까 됐구나 정도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안 틀리기 시작합니다. 특목고 가야 되는 분들은 CMS 가서 상담하도록 하세요. 네. 왜요? 자사고는 네, 특목고 전문. 우리 학원 특목고 전문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강남으로 나가더라고. 강남에 어디를 다니는데 걔는 민사고 갔어요. 양화중 다니는 친구였는데 민사고 갔습니다. 민사고 갔는데 그 친구는 10월까지인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했어요. 그러면서 강남까지 나가서 컨설팅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세요. 병행해서. 됐죠? 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문제 풀어볼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시간 드린 만큼 티가 납니다. 질문 많이 했잖아요. 네, 있어요. 원래 일요일 안 나와요. 월요일이니까 나왔죠. 월화수목 금만 나와요. 주말에 안 나오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고 월화수목 금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어가지고 제대로 못 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에 냈어요. 만들어 놓고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흥이랑 준서 자리에 그거 있었죠? 매일 예, 메일 테스트 안 한 거예요. 오늘 하고 제출하고 가세요. 지난주에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에 선생님 확인해서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엄마한테 문자 갈 겁니다. 하세요. 학원에서 하고 가요. 하셔도 되는데 학원은 핸드폰 제출하잖아요. 7시 50분에 뭐 그때 하시든지 뭐 그런 거. 그건 지난주 거죠. 그건 선생님한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하고 가세요. 네,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거 내면 제출이죠. 지난주 거예요. 오늘 건 안 드렸어요. 네, 오늘 건 안 드렸어요. 오늘 건 네가 하셔야 돼요. 네, 오늘 가기 전에. 오늘은 본인이 핸드폰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합법적으로 쓸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있는데 꼭지점 A를 지나면서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걸 보고 다이렉트로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찍어보죠. 마이너스 1,4래요. 마이너스 1,1, 2,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4,3입니다. 1, 2, 3, 4 하고 1, 2, 3 여기요. C는 4,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문제에서 여기를 꼭 지나야 된대요. 여기를 꼭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했으면 이런 모양을 많이 봤죠? 여기를 지나면서 2등분하려면 딱 중점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중점을 지나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면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니까 높이가 같은 거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가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찾아야 되고요. 이 점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일직선상에 있고 1대 1로 나눈 즉 중점이네요. 중점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더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랑 4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3하고 3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이네요. 그럼 1,0을 지나야 된다고요. 누가요? 여기를 지나는 그 직선이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 근데 여긴 기울기 없죠? 하지만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죠. 기준을 예로 잡고 해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x의 변화량분의 0 마이너스 4, y의 변화량 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고 이걸로 할까요? 이걸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0.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에 대해서 OA를 1대2로,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서 AQ, BP의 교점을 R이라 했을 때 OP, RQ의 넓이는 이라고 했어요. 넓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일일이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6,0, 0,6. 그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 공식을 내분 공식, 외분 공식 이런 거를 굳이 쓰지 않고 그림으로 그냥 가셔도 상관없어요. 결국 그림 다 같은 이야기니까요. A는 1, 2, 3, 4, 5, 6 여기 있습니다. A 6,0이고요. B도 0, 1, 2, 3, 4, 5, 6 여기요. B 0,6입니다. 자, 근데 OA를 1대1을 여기가 오죠. OA를 1대2니까 이거 세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6까지의 거리를 3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2잖아요. 그러면 2 해서 여기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요.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알죠. 직관적으로. 그럼 여기는 문제에서 P라고 났어요. P라고 났고 2,0이라는 사실 알고요. 그 다음에 OB를 1대2로 내분하니까 역시 여기겠죠. 3등분한 친구에 여기에요. 그럼 여기는 Q라고 났고요. 0,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두 직선 AQ, BP의 교점 AQ, A랑 Q 이렇게요. 그 다음에 BP의 교점 여기요. 여기를 R이라고 했는데 OPRQ, OPRQ 이 삼각형을 이 사각형을 말하고 있네요. 이 사각형 말하고 있고 물론 생으로 다 구해도 돼요. 생으로 다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 가면 정말 많이 쓸 게 뭐냐면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칸, 세 칸. 여기도 똑같은 비율로 한 칸, 세 칸이죠. 그죠? 그럼 사실 이거는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예요. 좌우가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점은 이쪽하고 이쪽을 대칭으로 만드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대칭성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계산을 줄여주거나 직관성을 높여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능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직접 구하셔도 돼요. 점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도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건 어쨌든 구할 수 있어요. 구하고 나면 이 대칭성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삼각형은 요 길이가 2죠? 그럼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높이만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높이만 있으면 되고 이 높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냐면 y좌표가 높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그냥 직접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면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y절편 이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y절편이 그냥 2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면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서 x값, y값 구하시면 되는데 y값 필요하죠? 사실 x랑 y가 같기 때문에 x값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 연립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값 나올 거고요. 그러면 2 곱하기 y값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2배니까 그냥 2 곱하기 이게 넓이가 되겠네요. 사각형인데 뭐 특별하게 생긴 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 대칭성으로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셔서 대칭성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시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역시 이것도 이야기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14번. 점 4,3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두 친구 BC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그럼 이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 1이고 x절편 1이겠네요. 그럼 여기 1, 더 멀리 할까요?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1 해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고요. 4,3이면 아이고 비율을 너무 안 맞췄구나. 4,3이면 이렇게 하면 너무 머네요. 여기쯤 할게요. 1. 그래서 이렇게요. 4,3이면 2, 3, 4. 그 다음에 1, 2, 3.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있고요. 여기 위에 B랑 C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정삼각형의 특징이 세변의 길이가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선 떨구면 수직이 등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하기도 하고요.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눕혀놓은 거죠. 이렇게 눕혀놓은 거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져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러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수선을 떨군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이 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은 4,3을 지나면서 수직이잖아요. 요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그럼 기울기 1이면서 4,3을 지난 직선식이 얘입니다. y는 기울기 1이니까 생략 x-4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교점이잖아요. 연립할 겁니다. 얘랑 얘. 이거 식이 뭐였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얘랑 쟤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넘기고 넘기면 2x는 2니까 x는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정확히 여기 털어지는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x는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1이 되고요. y좌표는 여기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여기 위에 점이니까 넣으면 0 되겠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가 지금 1,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다른 한 변의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아이고 쓸데없는 걸 구했네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신 다음에 그걸 루트 3으로 나누고 2배 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셔야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는역골로 만드셔야 됩니다. 넘길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 친구랑 이거요. 4,3 사이의 거리 구할 겁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루트하고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절대값 4, 3을 저기다 대입하면 4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루트 2분의 얼마죠? 6이네요. 그럼 이게 이 길인 거예요. 실제 길이가 루트 2분의 6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길이니까 이 친구의 루트 3을 나누고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6에 루트 3을 나누고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루트 6이네요. 유리화하면 6분의 6 하고 2 있고요. 루트 6이 되겠죠. 약분되면 2루트 6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6. 이제서 이거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의 둘레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의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요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좌표에 대한 내용에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서요. 이거는 한정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A, B, C, D를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A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1, 2 해서 여기가 B. 그래서 2,0. 그 다음에 1, 2 해서 여기가 C, 2,2고요. 여기가 D, 0,2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사각형 ABC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어딘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건 약속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기준점에서부터 돌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ABCD라서 ABCD를 쓴 거예요.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적어 있는데 ACBD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ACBD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적는 거 아니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만약에 A였으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기본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내부 및 둘레 위의 점이니까 여기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P가요. 이런 데 존재할 수 없어요. 맞죠? 문제에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내부 및 둘레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여기 P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P의 자취의 길이, 자취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 P, Q입니다. 근데 내부에 있다는 걸 제약상으로 어떻게 줄 거냐면 P는 0과 2 사이면서 동시에 Q도 0과 2 사이라는 제약상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부에 있으세요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 PA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PA의 제곱이네요. 점과 점에 대한 내용이고 제곱이니까 루트 사라질 거예요. 그럼 2배의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겁니다. 얘랑 0,0 사이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는 PB는 이거예요. 그리고 제곱이니까 루트 사라져서 P-2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PD는요, 요거예요.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우리의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정리해서 보시면 P제곱 2개 있죠? 여기도 정리하면 P제곱 2개 있을 거예요. 여기도 Q제곱 2개 있죠? Q제곱 2개 있을 겁니다. 그럼 좌변은 사라졌어요. 우변은 P제곱 사라지면서 남은 거 마이너스 4P 더하기 4가 남을 거고요. 이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면 사라졌고 요거는 마이너스 4Q 더하기 4가 남아요. 그러면 4, 4, 4, 4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4로 나누고 이거 넘길까요? 넘기면 P 더하기 Q는 2가 되겠네요. 뭐예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럼 2번까지 끝났고요. 최종 요 친구까지 포함해서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으면 X 더하기 Y는 2가 되고 P자리에 X 넣는다고요. X의 범위가 0과 2, Q자리에 Y 넣는다고요. 0과 2.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200만 가져오세요. 이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1차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런 친구입니다. 왜 휘었나요, 선이? 예,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그 친구를 그래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X가 0과 2, Y가 0과 2. X가 0과 2 여기, Y가 0과 2 여기만 가져온다고. 이 내부만 가져오니까 이렇게만 그려지는 친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친구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럼 쉽죠? 2이니까 얼마라고요? 2루트. 맞아요. 2루트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내야죠. 그림을 그려내시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메일 테스트를 졸라 했군요. 선생님이 수업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세할 거면 집에서 해오지 그랬어요. 네.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한 문제만 볼 거예요. 자,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밑변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이렇게만 보면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역시 뭐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셔야죠. 그림 그리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여기쯤 있을 겁니다. A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는 2, 1, 2, 마이너스 1, 2, 3, 4, 5 여기 있습니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문제에서 5는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럼 아이고 이 삼각형 그지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요 정도 야이씨 왜 이러냐. 요 정도 이 삼각형이 굉장히 둔각으로 생겼네요. 뭐 이렇게 그지같은 62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게 일직선 같지만 일직선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점은 맞게 찍었는데 느낌이 너무 그지 같네요. 너무 이 둔각 부분이 180도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이렇게 얇은 삼각형이네요. 이거예요.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방법, 뭐 초등학교 때 쓰는 방법 잘못되지 않아요.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다 구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사각형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각형에서 삼각형 빼고요. 여기도 있죠? 요렇게 쪼개면 이 삼각형 이렇게 빼면 되니까요. 네, 진짜요.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게 되게 빨리 풀어요. 우리 여기 마이너스 1,1이고 여기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은 여기 3이죠. 여기 6이죠. 그럼 얼마예요? 9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이게 밑변이죠? 3이에요. 이만큼이 높이에요.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 돼요? 2분의 3 돼요. 그럼 이 삼각형 구하면 돼요. 여기 길이 얼마라고요? 6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죠. 0,0부터 이 라인, x는 2까지 라인이에요. 그럼 2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6, 9,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18이죠. 그럼 18에서 6 빼고 9 빼고 2분의 3 빼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아마 안 봤지만 정석이래. 해설에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신 다음에 그 점과 그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수직이 되면서 높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높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도형에서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내용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공식에 넣어야지가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걸 쓰시는 거고요. 선생님은 이야기 안 드릴 거고 안 하겠지만 점 3개가 있으면 좌표 3개가 있으면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정규 교육과정에 없어서 선생님 굳이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신발끈 공식 같은 그런 공식들을 몇 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풀 수 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면 점점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본인이 붙이시면 되고요. 저 문제의 정석적인 해법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셔서 밑변 구하시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 구하셔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겁니다. 됐죠? 그 외에도 방법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도형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말도 안 되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도형 문제로 풀리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자, 오늘의 마지막 리마인드 보죠. 리마인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리마인드 잠깐만요. 리마인드 4일차고요. 30번이요? 싫어요. 내 맘입니다. 30번은 사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A, B의 관계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 수업할 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붙으면서 루트가 통합이 되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 이거는 나중에 조건으로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볼 때는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하겠지만 26번처럼 요게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후에 안 나오니까 학교 시험 볼 때만 빡세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건 14번 14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야기가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거 암기 아니에요. 암기 아니에요. 14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안 했을 거예요. 보통 학원에서 잘 안 가르치고요. 고등부 아니면 잘 안 가르치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자주 안 써먹기 때문에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줄 끝에 뭐가 있냐면 Z 더하기 오메가 있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오메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떠올리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A 플러스 BI 해가지고 그거가 아니고요. 맞아요. 켤레예요. 이게 켤레를 씌워도 같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나오면 그 친구는 켤레를 씌워도 같습니다. 3은 실수인가요? 실수 아닌가요? 이건 사실은 3 더하기 0i인 거예요. 이거에 켤레를 씌워볼게요. 3 마이너스 0i죠. 근데 3 마이너스 0i인 경우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원래 친구랑 켤레를 씌운 친구가 사실은 같다고요. 실수란 내용이 나오면 이걸 떠올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정 안 되면 마지막엔 대입해서 풀긴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뭐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켤레는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Z바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이게 뭐가 되냐면 Z 곱하기 오메가의 바라서 Z바 곱하기 오메가 바. 이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실수라는 말 뒤에.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디귿. Z 곱하기 오메가 바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Z 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 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Z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를 정리한다면 Z 되고요. 오메가 바 빼기 Z는 0인 거죠.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그러면 Z가 0이거나 아니면 오메가 바가 Z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두 식을 정리해서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을 찾아낼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Z를 A 플러스 BI, 오메가를 C 플러스 DI 넣어가지고 싹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럼 여기요. 여기에서 요 친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는 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못 떠올려서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한번 정리해보세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52분이 10분 쉬었다 6시 2분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원에 대해서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원의 특징 같은 이야기도 할 겁니다. 중등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걸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비슷한 형태로 갈 거예요. 원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걸 좌표에 뿌릴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에 대한 내용을 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됐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식까지 만들면 되고요. 물론 결론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 유도 과정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은
뭘 보고 원이라고 한가요? 동그랑 동그란 거. 네, 초등학교 2학년의 답변입니다. 360도. 그럼 이것도 원인가요? 둥그렇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다 같은 거리 재흥이, 있는 점들. 타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타원이에요? 좀더 납작해야 돼. 이거는 타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찌그러진 원이 타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원 아닙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대충 느낌으로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을 이웃게 딱 이유가 그럼 타원은 뭘까요? 타원은 이제 그 좀 다른 거리가 한 점에서 다른 거리. 타원 그냥 뭐 다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붙은 소리여가지고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까지 배우게, 이과생들은 기하 배우셔야 돼요. 네, 기하까지 배우고 나면 타원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대충 이거요 말고 명확한 게 필요합니다. 그 명확한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왜가 없어요. 왜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고 사실 수학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쌉티 같긴 한데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낭만. 막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살면서 이게 아닌데도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네. 혹은 이런 감정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게 흔히 말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삶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삶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뭐 명확한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명확한 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명확한 순간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게 되면 인생이 졸라 명확해집니다. 상관이 있어요. 이런 정의를 내려버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에서 오류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인생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넓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개념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명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는 안 돼요. F 새끼들은 안 됩니다. F 새끼들은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F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F들은 고등학교 수학 이후에 사실은 수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하기가 어렵고요. T들은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니까. T랑 F가 싸우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T는 자 오늘 만약에 이성 친구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야.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좋아해. 그럼 T는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F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F는 뭐가 되냐면 오늘은 그런 걸 했었을 때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T는. 자, 오늘 내가 사랑해라고 했어.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합니다. 근데 내일 똑같이 사랑해라고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말투로 했어.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다. 그럼 T는 당황스럽죠. 어제랑 분명히 같은 행위를 했고 명확히 똑같은 걸 했는데 왜 어제는 괜찮다 그러고 오늘은 다르다 그러지? 그럼 F는 속이 터집니다. 어제는 그런 감정이었고 오늘은 이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F는 자기 위주인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새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기분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그런 범죄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이 무엇인지 느낌이 아니고 명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정의롭다의 정의랑 전혀 다른 정의예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왜 없어요? 암기하는 거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사실은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집합을 안 배워서 모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는 없고 적의 원의 정입니다. 자, 원이 뭐야 했는데 둥그런 거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 선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원이 뭐야? 그래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나중에 용어로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같은 거리에 라는 이 같은 거리는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을 그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죠? 원을 그릴 때 두 개를 가져와서 그리게 시킵니다. 뭐랑 뭐를 가져와서 그리게 시키냐면 컴퍼스랑 자를 가지고 와서 그리게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로 어느 정도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컴퍼스 한쪽 끝을 꼽고 돌리죠. 그러면 이게 돌렸을 때 크기의 변화가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선처럼 보여서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한 점을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원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반지름은 이거보다는 지름의 절반이란 표현이 맞긴 맞거든요. 그럼 지름은 원래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요. 이 원에서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오늘 내용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요. 파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3.14는 값이고요. 이름으로 원주율이라고 부르죠. 자, 수학에서 율이라는 건 비율을 말합니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주는 한문이에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부릅니다. 네, 원주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불러요. 그럼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나눴다예요. 수학이 왠지 모르겠는데 많은 용어들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사실 주어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주율로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원의 둘레를 무엇으로 나눈 거라고요? 지름으로 나누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원주율. 파이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원주율. 예, 원주율. 맞죠? 그럼 이거 식 정리하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파이 곱하기 지름이에요. 근데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지름은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얘는 2파이 반지름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의 둘레 L은 2파이 R이 됐었던 겁니다. 와. 그럼 파이가 원의 둘레가 왜 3.14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구했을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했길래인 거예요? 원의 둘레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지름이야 자로 재면 돼요. 그럼 곡선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원래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냥 결과만 띄고 외웠죠.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클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학은 공식에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죠. 지금도 봐봐요. 원주율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원래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문제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공식 막 넣어서 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셔도 되는 내용 지금 이야기해서 저걸 잘게 쪼개요. 부채꼴이 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 그림이 왜 있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맞아요. 이게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걸 더더더더 얇게 잘라요. 더더더더 얇게 자르면 이 곡선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죠. 방금 곡선을 아주 얇게 잘랐더니 직선이 됐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나중에 미적분 1에서 배울 극한 혹은 미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옛날에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고 학년이 올라가면 명확한 수식으로 가는 것뿐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하지만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원의 둘레 원주는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원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원이 뭔지, 원의 정의가 뭔지, 원의 용어가 뭔지 다 설명드렸어요. 한 김에 넓이도 할까요? 원의 넓이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사실 그거를 이거 할 때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의 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원을 보고 함수라고 이야기 안 하는지는 좀 더 뒤에 가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식이라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은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인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지금 하려는 건 원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근데 원을 이루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중심. 두 번째, 반지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우리 알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0,0으로 고정시킬게요. 0,0을 중심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처음 하는 거니까 숫자를 줄게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r이라고만 해서 임의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반지름 얼마짜리로 할 거냐면 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r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요. 0,0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이니까 0,3 지날 거고요. 0,3 지날 거고요. 3,0 지날 거고요. 마3,0 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잘 그렸어요. 아,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점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방정식은 뭐가 있는 거죠?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X 말고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이거 선생님이 공수원 처음 할 때 했잖아요.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미지수랑 등호죠. 그럼 원의 방정식이란 이야기는 풀어서 설명하면 원을 미지수와 등호가 있는 식으로 만드세요. 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지수가 X 있어도 되고 Y 있어도 되고 문제에 있는 어떤 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목표는 이거 위에 있는 요 점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건데 그 식을 X, Y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X고 이거 Y예요. 자, 근데 우리 배운 자취의 방정식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식을 표현하는 거고 그럴 때 그 동점을 P, Q로 놔가지고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는 거였죠. 이게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0,0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친구 이 점 P는 P, Q로 놓을 건데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거고요. 근데 관계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3인 점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0,0과 P, Q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P-0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의 루트가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이 문제에선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양변의 제곱해서 이것도 정리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얼마예요? 9죠.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된 겁니다. 그럼 P자리에 X, Q자리에 Y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을 표현한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인데 3의 제곱으로 적을게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여기 위에 점들의 식을 표현한 거고 그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미지수 있고 등호 있네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뭘로 바꾸자고요? R로 바꾸자고요. 이게 3이 아니고 R인 걸로 바꾸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우변이 뭐가 되는 것 뿐이에요? R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럼 이게 9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것 뿐이에요?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우변이 3의 제곱이 아니고 얼마가 되면 돼요? R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표현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뭘로 이야기됐어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야기됐어요. 근데 우리가 쓴 개념은 뭐밖에 없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식은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식이죠. 나중에 원중에 꼭 중심이 0,0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보고 원의 방정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가장 간단한 거였죠. 꼭지점 0,0이었죠? 그게 제일 간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2차 함수할 때 기본형 이야기한 다음에 표준형 이야기했고 일반형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기본형은 결국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냐면 기억날려나 모르겠지만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외우는 거예요. 유도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외우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식을 보고 아 이거 원이구나. 반대로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만 할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하는 건 원래는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갈 겁니다. 알겠죠? 적으시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야기한다면 표준형하고 일반형까지 한꺼번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원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개념은 우리 원의 제일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게 되거든요. 원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순서의 구조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외울게요. 지난번에 한번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을 한다면 이건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X축 평행이동하면 모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모든 X자리에 X-P를 넣어주는 거였었습니다. 이건 그냥 외웁시다, 지금은. 지금은 외울게요. 늘 성립하는 거니까.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Y자리에 Y-Q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외울게요, 지금은. 자, 그래서 모든 표준형을 기본형을 구하신 다음에 기본형을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중심이 0,0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그거의 식이 얘였습니다. 근데 중심을 1,2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 R인 겁니다.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중심을 1,2고 반지름은 그대로인 친구로 평행이동할 거라고요. 그럼 원래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R, R, -R, -R 이렇게 생긴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중심이 1,2로 됐다는 건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라는 건 모양은 똑같은데 가운데 이 중심의 위치만 여기쯤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쯤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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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점이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온 거고요. 여기쯤에 있던 점이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은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여기. 그래서 이 친구들 위에 있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모든 점들이 평행이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식이 뭐였어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죠. 처음 하는 거니까. x제곱이라는 건 사실 x 곱하기 x예요. y제곱이라는 건 y 곱하기 y입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다는 건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모든 x자리에 x-1을 넣고요. 모든 y자리에 y-2를 넣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x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자리에 x-1, 이 자리에 x-1. 그 다음에 이 자리에 y-, 이 자리에 y-2를 넣어서 x-1 곱하기 x-1 더하기 y-2, y-2는 그대로 알제곱. 이거는 알려지지 않는 상수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한 번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이걸 1,2에서 반지름이 r인 점들, 그러니까 거리가 r인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제곱이다. 이거 하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럼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는 p-1의 제곱, q-2의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딱 보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네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을 보자마자 평행이동의 관계가 나오는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적는다면 이게 되는 거죠. 중심이 P,Q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은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적는다고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은 뭐다? 여기서 온 거다. 됐습니까? 그럼 2차도 생각해보면 기본형 y는 ax제곱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평행이동한 거 y는 a 괄호치고 x-p의 제곱 더하기 q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싹 다 전개해서 정리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식을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형이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생길 거고요. y제곱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px 생길 거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qy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수 부분 p제곱, 상수 부분 q제곱 이것도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r제곱은 0으로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개해서 정리한 일반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x, y가 없으니까 상수 이렇게로 나뉘죠. 그럼 굳이 막 제곱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어차피 2차, 1차 상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로 만듭니다. 그럼 조금 더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중심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죠.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죠. 중심하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려면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지난주에 시험도 봤네요. 보기차식 하면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시험 봤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완전제곱식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빼기로 할까요? 빼기 4y 하고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일어났어요. 원은 맞아요. 근데 중심하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 만들 거고요. 잘 보세요. x에 대한 2차, 1차를 묶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 얼마가 더 있어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됐나요? 1. 정확히 말하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절반이니까 1이고 1의 제곱이라 1이 더 있으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얼마 더 있어야 돼요? 두뇌를 불가동해 주세요. 개수의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더 있어야 됩니다. 4죠.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식이 어디까지 쓴 거냐면 하나, 둘까지 쓴 거예요.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했고요. 이거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없던 1을 더했죠.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더할 겁니다. 없었잖아요. 예.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더한 거. 4도 없었는데 더한 거죠. 우변에도 4를 더할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2의 제곱이네요. 아, 이 친구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2인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은 2인원이라는 거죠. 됐나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보이긴 할 건데 결국 이 중심은 이 개수의 절반 한 거의 음수예요. 이 개수의 절반 한 거의 음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시면 나중에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에서 반지름은 필요 없고 중심만 물어봤다. 마이너스 2분의 1랑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쓰다 보면. 됐습니까?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기본형, 유도하는 과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 그리고 그걸 전개해서 정리한 일반형, 그리고 그 일반형을 반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었는데 우변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건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죠. 그럼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허원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긴 하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이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음수가 되거나 0이 돼도 0이 되죠? 그럼 그냥 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가 0이니까 그냥 여기 점 그 자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도형적인 특징인데 원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 1만큼 늘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아까 1에서 2만큼 더 늘려서 이렇게 늘린 거구나. 나중에 원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럼 뭔가 해석을 할 때 중심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반지름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점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중심이 변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이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중심도 변하고 반지름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 중심이 여기 있으면 반지름이 요만한데 여기쯤 있으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늘어나면서 변하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점, 아니요. 움직이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그림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식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하는 문제들 좀 풀어보죠.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다. 네? 네, 갔다 오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문제 2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널 위해서예요. 안 돼요. 자, 52페이지 기본 문제 3-1에 1번, 2번, 3번 모두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이래요. 우리 원을 쓰려면 결국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 꼭 그리세요. 처음 하는 거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래요?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2,3이래요. 여기쯤 있어요. 마이너스 2,3. 이게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 반지름만 있으면 되겠죠? 반지름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 1,6을 지난대요. 1,6. 그러면 여기쯤 있겠네요. 이게 원 위의 한 점인 거예요. 그럼 그림 그려본다면 대충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지나는 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니네요, 원이. 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중심은 있죠? 뭐만 있으면 돼요? 길이. 반지름.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무조건 반지름이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점. 맞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3과 1,6 사이의 거리는 얼마게요? 3. 두뇌를 풀 가동하세요. 앞서 아니에요.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3루트. 아니에요. 3루트 3 아닙니다. 자, 빨리 두뇌 풀 가동하세요. 2루트 3 아닙니다. 2루트 3. 아, 3루트 2다. 3루트입니다. 그럼 반지름 3루트 2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했어요. 그럼 중심 나왔고 반지름 표준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걸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 3루트 2의 제곱이고요. 보통 이런 건 이제 루트를 좀 지향하는 형태로 적기 위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거 하면 얼마예요? 네. 이거 하면 얼마예요? 3루트 2 제곱하면? 8. 네, 좋은 숫자네요. 자, 이렇게 1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결론만 띡 가져가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점이 나와 있는데 두 점이 뭐래요? 문제 2번 두 점이 무슨 점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원의 무슨 점이래요? 아닌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안 했어도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려낸다면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알아내셔야 돼요. 5,1이 문제 여기랑 여기가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름인가요? 아니요. 원의 이게 지름이에요. 그래서 지름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지름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딱 반지름 곱하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중점 말고요. 원의 용어로. 중심이 있어요. 우리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니까? 두 개. 중심하고 반지름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얘랑 얘의 중점에 가운데 점에 중심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중심의 좌표 나오겠네요. 그럼 이건 뭘로 구해요? 1대1. 1대1로 내부 나누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고요. 마이너스 3하고 하면 마이너스 1. 중심 나왔네요. 뭐 있으면 돼요? 반지름.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셔도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실제 원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볼까요? 루트 13이네요. 그럼 반지름 나왔고 중심 나왔으니까 y가 아니죠. x-2의 제곱. 요거 바로 갈게요. y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중심하고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은. 자, 그럼 이번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이면 이것도 어쨌든 기본은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4,1 여기 A 있고요.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림 꼭 그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0 해서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면 하나, 아이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삼각형을 왜 그리려고 하고 있어. 하나, 둘, 셋을 지나는 원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셋을 지나는 원이에요.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원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틀린 접근이 아니고 오래 걸리는 접근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랑 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은, 맞아요. 외심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개오래 걸립니다. 외심 문제 풀 때 개오래 걸렸었죠? 예. 만약에 특수하게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빗변의 중점. 그걸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x의 변화량 7이고요. y의 변화량 1이니까 7분의 1입니다. 이거 x의 변화량 2고요. y의 변화량 4라서요. 마이너스 2분의 4예요. 곱해서 마일 안 나오죠? 수직 아닙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아니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다 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보단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원의 방정식 할 때 세 번째 일반형 있었죠.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죠. 미지수가 a, b, c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점 3개 있죠?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로 미지수 a, b, c 3개, 식 3개 이걸 연립해서 푼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에요. 그지 같죠? 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여기 수직인 경우를 주어지거나 정삼각형 같은 걸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까지만 하면 마이너스 3,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9 마이너스 3a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36 플러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0. 마지막으로 4,1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16 더하기 1 더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해서 미지수 3개죠? 연립해서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ABC 찾으시면 됩니다. 그지 같죠?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계산만 많은 문제라서. 어쨌든 점 3개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원을 구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원은 원인데 지금까지 했던 풀이로 하면 너무 어려워서 다른 풀이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풀이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54페이지에 3-3입니다. 이거 3-1이었는데요. 지금 하는 건 3-3이고요. 3-2는 패스. 3-2는 패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야겠네요. 좀 쉬었다가 할까? 네. 그래요. 쉬었다가 오늘은 20분, 앞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20분 중에 한 10분 정도는 문제 풀이하는데 쓸게요. 3-2번부터 먼저 해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3-2번부터 먼저 하면, 자, 3-2번에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만난다 아니에요. 만난다와 접한다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그거 증명은 안 하고 쓸게요. 이거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증명은 안 하고 뭘 할 거냐면 수직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이 있죠. 어떤 직선이 접한다는 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고 합니다. 뭐 접한다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거를 알려면 미적분 원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수직이냐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접해서 생기는 점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점까지 연결하시면 이 선, 접하는 선이죠. 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접선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수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처음 나오는 건 중3 때 나와요. 중3 2학기 내용에 있는 거라서 지금 저거는 그냥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첫 번째 중심하고 반지름 떠올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접한다 이야기 나오면 수직 표시부터 하고 가는 겁니다.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수직 표시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서 수직 표시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3-2번 문제를 푸시면 첫 번째,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본다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 위에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 3,2를 지난대요. 자, 그럼 3,2면 어디쯤 있을 거냐면 대충 여기쯤 있을까요? 1, 2, 3. 3,2면 여기쯤.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되면 되잖아요. 혹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도 이걸 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아직은 이야기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조건이 있죠. X축에 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접한다. 뭐라고요? 직선하고 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수직이라고요.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X축에 접하는 겁니다. 또는요, 위에서만 접하지 않고 밑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점까지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점까지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반지름이 이 길인데 X축에서 수직으로 올라왔으니까 중심의 Y좌표가 R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이면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이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접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뭐로 연결이 돼버리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서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에 접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5초만 고민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여기를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결론만 내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그림이 어떤 형태로 대충 그려질까? 그걸 추론해보라고. 그림도 못 그리면서 식으로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딱 그 생각. 그냥 그걸 네, 그걸 찾아보라고요. 원의 중심 여기쯤 있고요. 여기 만나면서 이렇게 접한다고요. 그죠? 네. 됐나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냐면요. 이거를 처음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되게 큰 원이 있는 거예요. 되게 큰 원이 있어서 이걸 좀 축소해서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 있습니다. 3,2가. 됐죠? 축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면서 중심 여기 있으면서 얘랑 접하는 야, 왜 이러냐? 이거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더 커야 돼. 예,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쯤 중심이 친구야.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든 자, 이렇게 하면 수직이죠? 이거 반지름이라고 놓으면 여기 좌표가 땡땡땡 콤마 R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그림도 똑같아요. 이거 반지름으로 놓으면 땡땡땡 콤마 R입니다. 근데 중심이 아무 데나 있을 수 없잖아요. 땡땡땡 콤마 R인데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야 되죠. Y좌표가 R이라고요. 그럼 그걸 만들려면 X좌표는 얼마여야 돼요? X에 얼마 넣어야 Y좌표가 R 나와요? R-1 넣어야죠. 그래서 R-1. 이 그림도 똑같죠. 식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나올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 이거인 원식 하면 x-r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데 지난다 안 썼죠? 식으로?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죠? 대입했을 때 성립해요. 그럼 4-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 되고요. 이거 집어넣으면 2-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빼기 r제곱으로 넘어올게요. 그럼 r제곱 사라지고요. r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네요.
됐죠? 인수분해 되나요? 네, 10하고 2로 인수분해 됩니다. x-2, x-10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R은 얼마 나온다고요? 2 또는 10이에요. 얘가 2겠죠. 얘가 10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도 그려내실 수 있어야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식이 아니고 그림에 대한 해석. 같이 하셔야죠. 자, 그럼 R이 2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거거나 10이라고 생각하면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거나.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은 두 친구. 하나는 저거, 하나는 크게 만드니. 됐나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네, 문제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두 개밖에 안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문제 3개나 하시죠. 괜찮아요. 선생님은 괜찮다고요. 네, 니네 안 괜찮은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긴 배우러 오는 데니까요. 너희들의 의견 따윈 듣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꼬우면 나가세요. 꼬우면 그도 나가. 공부 안 하는 사람 안 받을 거야. 응? 뭐라고요? 네, 그러세요. 1일 테스트 다 맞으면 오답이 안 나가니까 그날 할 게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숙제는 미리 해오는 건데요, 보통. 네, 다음 숙제 해도 돼요. 본인 할 거 다 하시면 다음 숙제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3-3번 보시면 문제에 뭐 구하라고 돼 있냐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기본적으로 식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접근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해보시면 개어렵습니다. 왜냐하면 P가 임의의 점이 아니고 X축 위의 점도 아니고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식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좀 고정적인 해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빨라서 그걸 이야기할 거고요. 식으로 하는 건 중간 과정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식으로 하려면 뒤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이 P점은 움직이는 점이고요. 어디 위를 움직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P는 여기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인 겁니다. 됐죠? P는 동점이에요. 그 다음에 A는 고정된 점입니다. 2,1, 2, 3, 4, 5 여기. A는 2,5고요. 그 다음에 B는 4,1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B예요. 자, 그러면 P가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PA는 이거, PB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사실 되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내신에서는 다뤄질 땐 다뤄지는데 안 나올 땐 절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석을 하다 보면 좀 나와서 지금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네, 파포스 혹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선에 의해 잘리지 않은 나머지 두 친구의 제곱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이 중선의 제곱과 반으로 잘려진 친구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는 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였었습니다. 이거는 외우자고 했어요. 원래는 이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여기에 중점 M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르면 푸는 게 개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친구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한다면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다고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장점이 뭐냐면 P점이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니까 이 두 개의 길이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꾸면 P점이 움직인다고 해도 BM의 길이는 고정입니다. 맞죠?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의 절반이고 고정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변수였던 친구가 하나만 변수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PM제곱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PM제곱은 PM의 최소값을 구하면 제곱하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PM, 원 위의 점부터 원까지, 요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자는 걸로 이야기가 변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단 거리를 어떻게 찾을까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점하고 중심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반지름만큼 늘어난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이 길이가 제일 짧겠죠. 반대로 제일 길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이 길이가 제일 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P가 제일 지금 작은 걸 찾는 거니까 여기 있을 때고 여기가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선 PM의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것뿐이니까요. 그럼 M을 구하기 위해서 A와 B의 중점을 찾을 겁니다. A와 B의 중점 찾으면 3,4네요. 아닌가? 3,3이네요. 3,3입니다. 자, 그럼 3,3이니까요. 문제에서 P부터 M까지의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1만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3,3과 여기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3,3과 여기 사이의 거리 뭐가 돼요? 3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1이 빠지는 거죠? 그럼 P부터 M까지 가장 큰 거리는 3 루트 2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우리 BM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길이 1이고 길이 2니까 얼마예요?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럼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이거 5 되고요. 더하기 PM의 가장 짧은 건 이거예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그거의 2배를 하시면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P점을 P, Q로 놔요. 그래서 PA의 제곱은 P-2의 제곱 더하기 Q-5의 제곱. 얘랑의 거리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역시 이걸로 하면 P-4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예전 문제에서 그냥 P에 대한 2차식, Q에 대한 2차식 하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PQ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위의 점이냐면 원 위의 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는 PQ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으니까 P에 대한 2차식, Q에 대한 2차식 해서 사실은 중점을 찾는 이야기로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P제곱 2개 있죠? Q제곱 2개 있죠? 그래서 2배의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8P니까 마이너스 4랑 8이니까 얼마냐? 왜 계산이 안 되냐? 12P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Q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얘도 마이너스 12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는 4 남고요. 16 남고요. 25 남고요. 1 남아요. 그럼 이건 20이고 이거는 26이니까 46 되겠네요. 46. 그리고 이거에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인 거예요. 됐죠?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12Q 플러스 2배의 이거 하니까 48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 요것만 구하시고 거기에 48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로 묶은 P 더하기 Q죠?
그래서 더하기 48이라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전체 최소값을 구하는데 P 더하기 Q가 앞에 음수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클수록 전체 값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잠깐 돌아서 P 더하기 Q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돼요. 이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P 더하기 Q를 K로 놓는다면, 자, 개 어려워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로축 P, 세로축 Q로 놓으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이라고 그랬죠. 가로축 X, 세로축 Y 대신 P, Q를 넣었어요. 가로축이 P고 세로축이 Q인 원에 관련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가로축 P, 세로축 Q인 걸 식으로 표현하면 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Q는 여기 위에 점인데 동시에 PQ는 이거잖아요. 이거 세로축이 Q니까 Q는 마이너스 P 더하기 K죠. 이거 가로축 X고 세로축 Y라고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이런 내용 해석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 PQ는 여기 위에 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됩니다. PQ가 여기 위에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PQ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럼 그때 K 값은 뭐냐면 Y절편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게 Y절편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제일 큰 거예요.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죠? 아까 문제 풀 때 이야기 드렸네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접한다니까 접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중에 직각입니다. 그럼 여기 1이에요. 여기가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기울기 1이에요. 그럼 요거 몇 도냐면 45도예요. 수직이에요. 여기 45도예요. 여기 45도예요. 여기 45도예요. 그러면 1대 루트이겠죠? 그래서 여기 루트 2 됩니다. 그럼 K 가장 큰 값은 루트 2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기억을 하고 푸셔야 되는데 나중엔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었을 때 따라오실 수 있어야 돼요. 원이 끝나고 나면. 수식적인 이야기, 거봐요. 수식적인 이야기보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쉽죠? 수식적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림을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20분이네요. 바로 1일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으시고요. 1일 테스트 볼게요.